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글을 출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쓴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경험의 정리일 수도 있겠고, 살아온 과정에 대한 걸 수도 있겠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떠한 취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디 긴 여행을 갔다 왔을 때 그 여행에 대한 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내가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이런 작업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건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그 책을 내기 위한 어떠한 방법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 쓰기, 자신의 글쓰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작할지, 그 다음에 셀프 출판이란 무엇인지, 독립 출판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자비 출판이란 무엇인지, 출판 기획과 고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치시는 박 선생님이 있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아들과 함께 방학을 이용해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0여 년 동안 역사를 공부하고 가르치던 경험을 살려 중요한 역사적 현장과 유적, 그리고 박물관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여행기를 출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유럽의 문명과 역사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그리스, 로마,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등을 코스로 잡았습니다. 사전에 책과 자료도 많이 공부해 두었습니다. 여행 중에 아들과의 대화와 유적지에서 안내인과의 인터뷰를 녹취하고 틈틈이 메모를 하고 사진도 찍어 두었습니다. 여행하면서 틈나는 대로 글을 쓰면서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의 감정과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 내가 쓴 글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동안 써서 모아둔 글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떠한 책을 쓰고 싶은데 이제부터 글을 쓰고 싶은데 그렇게 책을 쓰기 위해서, 책을 내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이런 것들은 참 난감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컨텐츠를 책으로 내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자, 이것을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사에 출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사는 기획을 하고 그것을 원고로 받아서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인쇄하고 그것을 제본화해서 유통하고 판매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책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과정이겠죠. 하지만 개인이 이렇게 책을 스스로 저술해서 출판하려고 할 때는 출판사 중심의 시각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여행기를 역사와 연결하여 쓰려고 하는 박 선생님은 오랫동안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루려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호감, 그리고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쓰고 싶어진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수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젠가 시집을 내고 싶고 소설집을 내고 싶고 에세이집을 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완성된 원고를 출판사에 의뢰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판사들은 아주 전문 저자들이나 유명 저자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 주로 내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책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문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책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꼭 베스트셀러를 내려는 뭐 의지가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베스트셀러보다는 여행에서의 추억과 기억을 소중하게 책으로 정리하여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책을 내서 관심 있는 독자들이 읽고 공감하기는 하고 싶어요. 그냥 내가 소중하게 하고 싶다면 프린트를 잘해서 그냥 이렇게 잘 엮어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내가 지인들한테, 내 친구들한테 또는 이러한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원하는 것이죠. 이랬을 때 저자가 자신이 쓴 글을 정리해서 스스로 책을 편집해서 제작한 후에 서점 그리고 전자책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는 셀프 출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셀프 출판이란 말과 자기 출판, 이거는 좀 같은 말이고요. 자, 여기서 자비 출판이라는 것은 약간 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셀프 출판에 우리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가 스스로 책을 내는 과정, 이것을 셀프 출판이라고 한다면 셀프 출판에서는 우리가 좀 다른 시각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셀프 출판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획과 편집, 디자인, 인쇄, 제본, 마케팅, 그 다음에 유통과 판매, 이것을 저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출판사는 기획과 편집을 내부 직원을 통해서 진행하죠. 나머지도 담당 실무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전문 외부 업체에 하청을 두거나 계약관계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판 과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셀프 출판을 하더라도. 그래서 출판사의 전문 실무자들이 추진하는 과정을 셀프 출판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프리랜서들의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몬 같은 사이트에 가보면 거기는 프리랜서들의 플랫폼입니다. 크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 프리랜서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세분화됐고 우리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쉬워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사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크몽이라는 곳은 프리랜서 마켓이라는 곳인데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셀프 출판과 관련돼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있다면 디자인을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굉장히 디자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자,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인쇄용보물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책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맡으시는 분들이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간단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책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책에서 사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서 책의 형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눕기를 따서 이런 사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자면 우리가 번역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내는 과정에서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 필요하면 이렇게 번역을 맡길 사람들도 이렇게 되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글쓰기, 책쓰기 쪽에 가다 보면 여기서는 그 원고를 가다듬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교정교열을 되게 중요하거든요. 책을 다 쓰게 되면 교정교열을 봐야 되죠.
그런 것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봐주는 이런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쪽에서 우리가 그림들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러스트 그림 같은 경우를 책에 사용할 그림들을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들을 그려서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여기서 프리랜서들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서 인쇄 제본이라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인쇄 제본하는 것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쇄해주고 제본해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과거와는 다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자책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전자책도 이렇게 만드는 작업서부터 기획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책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또 전자책으로 또 이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들어주는 사람 또는 전자책 기획해주는 것도 도와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출판과 관련돼서는 전자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프리랜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몬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이제 셀프 출판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셀프 출판을 할 때는 그 중심에 내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기획, 디자인, 편집, 인쇄, 제본 이 모든 것들이 다 프리랜서들이 있고 또 전문 업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아주 문외한이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글은 꾸준히 써왔지만 디자인을 할 줄 몰라. 괜찮습니다.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되죠. 그리고 자신이 단순하게 하고 싶다면 스스로 디자인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즉 셀프 출판은 저자가 스스로 책을 저술하고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다른 사람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셀프 출판은 꼭 종이책일 필요가 없고 전자책으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프 출판 활동도 저자가 자신의 지식과 콘텐츠를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유통시키고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일종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셀프 출판이라는 의미를 좀 약간 크게 좀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과거에는 셀프 출판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 셀프 출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을 발달한 것은 책을 편집하고 제작하는 방식뿐 아니라 책을 유통하는 방식들도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보문고 같은 경우는 퍼플 같은 그런 그 셀프 출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그 책을 자기가 쓴 책을 전체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 퍼플은 교보문고의 퍼플은 계속 발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깐 퍼플 페이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문고 페이지를 가보면 교보문고에서 여기 플러스 단추를 누르시면 개인 출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페이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개인 출판을 하는 그런 곳이고요. 보시면은 여기다 이제 작가 등록을 하고 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책을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는 책을 우리가 자신이 책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만든 책을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여기서 교보문고에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은 여기서 자신이 판 책을 정산할 수도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퍼플에서 만든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이것도 판매된 대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셀프 출판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와 같이 새로운 제작 방식과 유통 방식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것은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이게 활발해졌거든요.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단순히 우리나라 교보문고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은 굉장히 확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킨들, 그러니까 전자책을 통해서 개인이 판매하고 이것에 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현상들이 유페이퍼라든가 어떤 여러 전자책 플랫폼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국내에 있는 전자책 플랫폼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셀프 출판이라는 것은 제작 방식, 책을 제작하고 전자책을 제작하는 이런 방식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유통도 여러 가지 POD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식이 개발됐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프 출판 중에서는 우리가 독립출판, 인디출판이라는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립출판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보통은 일반적으로 출판사들은 책을 내면서 매스마켓, 좀 대중적이고 큰 마켓을 위해서 책을 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천 부에서 몇만 부는 팔릴 수 있는 책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항상 애를 쓰죠. 이것을 매스마켓을 위한 출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독립출판은 이러한 매스 시장을 위한 책이 아니라 니치 시장, 그러니까 좁은 시장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어떤 주제를 갖는 그러한 시장들을 위해서 내는 그러한 출판을 우리는 독립출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독립출판들은 어떤 이윤의 추구보다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장을 표현하기 위한 출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독립출판들이 활성화된 것, 이런 독립출판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독특한 문학적인 주장, 철학을 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학동인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아주 소량의 어떤 독자들, 그러니까 작은 수의 독자들을 위해서 그런 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독립출판의 전형적인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어떤 NGO라든가 사회운동 단체가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 주장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철학들을 담은 책들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독립출판에 속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떤 그 특별한 어떤 기술적인 게임들, 뭐 이러한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주제를 갖고 책을 내는 경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제작 기술, 편집 기술, 유통 기술들이 발달함으로써 이러한 인디 출판들이 이 독립 출판들이 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책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등장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POD, 아까 좀 전에 살펴본 POD 같은 방식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제작해서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소량 제작, 이런 방식들은 과거에는 내지 못했던 책들이 출판되는 그러한 기회들을 자꾸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셀프 출판으로서는 우리가 자비 출판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비 출판은 뭐냐면 자신이 비용을 내서 책을 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셀프 출판을 할 때는 본인이 책을 직접 내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약간 내가 돈의 여유가 좀 있다면 이런 셀프 출판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 업체들이. 그런 전문 업체들에 의뢰를 해서 내가 원고를 주면 그것을 거기서 책으로 내주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한 자비 출판 전문 업체가 기획, 어떤 집필, 디자인 뭐 이런 것까지 좀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영을 해서 전문적으로 가다듬어 주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전형적인 셀프 출판과 독립 출판과 자비 출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걸 통틀어서 우리는 셀프 출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애매한, 참 구분이 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렇죠. 근데 어쨌든 독립 출판이든 셀프 출판이든 자비 출판이든 이것은 저자가 직접 출판을 참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독립 출판을 하거나 독립 출판을 하는 곳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출판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독립 출판사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는 저자가 셀프 출판을 하면서 출판사를 등록을 해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출판사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서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유통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점들이 좀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이죠. 굳이 나는 출판사 같은 건 내지는 않겠다라고 한다면 좀 또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좀 셀프 출판의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어떤 셀프 출판에서는 제일 시작점이자 끝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은 기획이에요. 로베르 에스카르피라는 연구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판의 기능을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선택한다, 두 번째 제작한다, 세 번째 분배한다. 선택과 제작과 분배 이렇게 나누는 거죠. 자, 출판사 같은 경우는 출판하는 과정에서 기획자가 책의 주제를 발굴하고 적합한 필자를 선정해서 원고 집필을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원고를 편집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이것이 출판사의 일반적인 출판 과정이라면 결국은 아주 구체적으로 보자면 출판사는 아이디어가 기획서가 되고 이 기획 회의를 통해서 협의하고 그리고 집필자를 선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그래서 집필이 끝나면 원고를 받고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게 되죠. 근데 자비 출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떤 주제가 있겠죠. 처음부터 셀프 출판하는 저자들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시장 조사를 하고 기획서를 스스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기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야 좀 조언을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판 전문가들한테 또는 뭐 지인들한테 조언을 구하려면 기획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집필하고 그 다음에 편집, 제작, 출판 이렇게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셀프 출판을 할 때도 셀프 출판이나 출판사를 통한 출판이나 사실은 똑같은 책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기획의 중심에는 항상 독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책이라는 것은 저자와 독자가 책을 통해서 서로 소통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쓰는 사람, 책을 집필하는 사람은 저자일지 모르겠지만 책의 궁극적인 주인은 독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책이 최종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된 상태에서 독자들은 그 책을 읽고 저자가 담아낸 가치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저자가 담아낸 지식과 콘텐츠를 전달받고, 이러한 식을 통해서 저자와 독자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어떤 그 책의 가치에 대한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게 되죠. 결국 박 선생님 얘기, 세계사를 가르치시는 박 선생님 얘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분은 유럽 여행기 형식으로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책을 출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첫 번째 단계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기존에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죠. 이것은 시장 조사와 기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고 나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무리 셀프 출판이라 하지만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 협의가 되겠고, 그래서 출판하기로 어떤 결심을 하면 그 1차 출판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녹취하고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메모하는, 이것은 원고 집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 출판을 위한 어떤 준비 운동을 마친 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마무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책을 출판하는 방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크게는 셀프 출판, 비상업적 인디 출판 길도 있고, 그 다음에 자비 출판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출판사를 창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는 종이책, POD, 전자책 또는 앱북, 뭐 이런 스마트폰 콘텐츠,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출판이나 인디 출판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은 대량 생산의 그런 방식이 점점 급속히 축소되고 새로운 유통 플랫폼과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외적으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출판사를 통해서 책을 내는 방식도 있겠고, 셀프 출판을 하는 방식이 있겠고, 인디 출판을 하는 방식이 있겠고, 심지어는 출판 창업을 하는 방식도 있겠고, 여기서 또 자비 출판하는 방식도 있었죠. 사실 제작 방식들이 대량 생산 종이책을 대량 생산하는 방식도 여전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POD로 출판책을 만드는 과정도 있고, 전자책을 만드는 방식도 있고, 스마트폰 콘텐츠를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은 독자들에게 책이 전달돼서 저자가 담아낸 지식과 콘텐츠, 즉 그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셀프 출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그 셀프 출판이 결국은 독자들과 소통하는 사회적 과정이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